네, 안녕하세요. 마인드몽입니다. 저는 사주를 풀 때 그 삼국지 같은 게임 하듯이 전략 게임이나 땅 따먹기 하듯이 그 사주를 풉니다. 일간이 왕이고 나머지 7글자들이 본진을 지키는 장수들인데 그 글자들의 특성이 어떠하고 어느 자리에서 일간을 지키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사주의 천간 10개와 지지 12개의 특성을 먼저 공부하고 그 글자가 일간에 따른 육친으로 뭐로 작용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화라는 글자가 있는데 오화는 양력 6월달과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후, 낮 시간이고 그래서 불이나 빛처럼 밝은 에너지고 가장 가득 찬 상태인 이런 오화의 특성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얘가 일간을 기준으로 나에게 식상으로 작용하는지 재성으로 작용하는지 관성으로 작용하는지를 그 다음 아셔야 됩니다. 명리학에 아무리 정답이 없지만 어지간하면 이건 꼭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 규칙을 안 지키는 건 마치 소개팅할 때 옷은 추리링인데 향수만 뿌리고 가는 형국이에요. 네, 만약 내가 정화일간이라면 오화가 나에게 비견이어서 그냥 비견의 특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오화라는 글자의 특성을 먼저 생각한 다음 그 다음 비견으로 작용했을 때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토일간이라면 오화는 인성이잖아요. 오화는 퍼져나가고 활동적인 밝은 에너지인데 나를 생해주는 인성,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에너지인 인성으로 작용한다? 오화가? 이때부터 살짝 어려워집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오화를 그냥 인성으로 수용하고 공부하는 인성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오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거의 여포입니다. 여포예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보여지는, 드러내는 모습이 강한데 아무리 인성으로 작용해도 여포는 여포예요. 그래서 인성으로 작용한 오화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나서고 싶고 파이팅 있게 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족쇄가 차여진 거예요. 이 족쇄에 채워진 여포를 관리하는 건 바로 나를 뜻하는 일간이. 이 오화, 여포의 족쇄를 풀어서 인성이지만 그냥 여포 같은 공격용으로 막 쓸까? 아니면 인성으로서 그냥 나 여포 가지고 있다! 나 건드리지 마! 이런 과시용으로 쓸까? 또 아니면 그냥 쓸 것도 없고 버리기도 아까운 계륵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화에 대한 마음가짐은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대쪽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사주에 있는 이 글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수시로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뀌는 걸 보는 게 바로 운입니다. 이런 오화를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인목이 운에서 오면 오화는 인성으로서의 자제력을 잃고 족쇄에 풀린 여포처럼 엄청난 공격력을 가질 수가 있고 운에서 만약 술토가 오면 여포를 조종할 수 있는 참모가 온 거여서 여포를 효율적이게 쓰던가 아니면 훗날을 위해 여포를 길들일 수가 있고 만약 자수가 운에서 오면 수극화로 화인 여포의 힘을 더 빼거나 아니면 자수라는 차가운 어둠이 오니까 이때가 진짜 화, 여포를 쓸 때여서 오화에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자수와 맞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글자 본연의 특징은 그대로지만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주를 변할 역자를 써서 역학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좀 아셔야 됩니다. 내 사주에 있는 글자가 운에서 뭐가 오느냐에 따라 용도가 바뀌거나 잠깐 변신하는 거지 글자 본연의 에너지, 그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뀐 척을 하는 거죠. 영화배우 이병헌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도 어쨌든 이병헌은 이병헌인 거예요. 이병헌이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집 없는 사람 역을 맡았어도 이병헌은 200억이 넘는 빌딩을 매입한 사람입니다. 여포가 아무리 순해지고 초선을 보고 사랑꾼이 되었어도 여포는 최수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내 사주에 신금이나 진토가 있는데 자수가 운에서 와서 신자진 수국, 물이 되었다. 그래서 신금이나 진토가 수로 변했다. 이런 게 아니라 수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 수기운처럼 보여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너무 이 사주의 글자들을 믿어도 안 돼요. 내 사주에 있는 사주팔자들 어떻게 보면 충신이 아니에요. 이 새끼들 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또 그 말은 내 사주에 완벽한 용신도 기신도 없다는 뜻도 돼요. 불의 기운, 불의 글자가 용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가 언제나 영원히 나를 지켜주거나 날 도와주지만은 않아요. 물론 용신이 튼튼하면 더 의리가 있긴 하겠지만 허접하게 용신이 있으면 반려식물보다 더 의지가 안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아무리 용신이 탄탄하고 의리가 있어도 때에 따라서 어떤 운이 확 왔을 때 완전히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타격이 더 커요.
용신이 약하면 어차피 얘한테 기대지 않고 사는 거여서 용신이 변하던 약해지던 배신하던 별 타격이 없을 수가 있는데, 용신이 탄탄하게 있어서 거의 평생을 얘한테 의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운에 용신을 변하게 하는, 약하게 하는 운이 왔을 때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남친을 만날 때 술집에서 놀면서 만나서 막 헌팅으로 만나서 이 남친은 믿을 애가 아니야, 언젠간 날 속이고 또 놀러 가겠지? 하고 만나면 남자가 진짜 바람을 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건데, 근데 정말 착하고 부드러운 남자를 친한 친구 소개로 만나서 몇 년간 장기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다. 이러면 충격이 배로 더 크잖아. 용신도 똑같습니다. 내 사주에 용신이 탄탄하게 잘 있어서 의지가 되고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주하고 인생이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고 좀 재밌는 건데 힘든 거고, 아무튼 이런 게 통변의 기본입니다. 막 어떤 일간이나 일주는 이런 성격이다, 신금이어서 예민하다, 무토여서 중재 역할 잘한다, 듬직하다, 간목이어서 시작을 잘한다, 신금이어서 예리하고 개수여서 좀 쪼잔하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푸는 게 아니라 또 사주에 불이 많아서 어떠어떠하다, 물이 많아서 어떻다, 임성이 사주에 많으니까 이렇다, 식상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한다, 이런 식으로 풀면 처음에는 그 초보 때는 좋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면 잘 바꾸지도 못합니다. 사주를 다양하게 못 보는 거여서 처음 할 때부터 사주 8글자 전체 사주 구조를 보는 법을 연습해야 좋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좀 더 어렵긴 한데 그게 더 미래에 통변을 할 때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8글자 전체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간 10개, 지지 12글자의 특성과 일간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육친으로 작용하는지를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건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올려놔서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궁성입니다. 그 글자의 자리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잖아.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주의 글자들이 천간, 지지, 년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 나에게 정말 중요한 글자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탑골 공원에 탕후루 가게가 있는 거예요. 치아보험비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도 탕후루는 좀 빡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오하라는 여포가 년지, 월지, 일지, 시지에 있는지에 따라 작용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하라는 글자의 특성과 일간에 따른 육치는 똑같겠지만 어느 궁, 어느 자리에 있고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오하가 년지에 있으면 왕과 떨어진 울타리에 그 성곽을 여포가 지키는 거예요. 년지는 울타리고 외곽이어서 내 모습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곳이고 남들이 나를 볼 때도 이러한 특성이나 집안에서 살았을 것 같은 분위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문이나 조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을 때니까 년 위주로, 띠 위주로 보는 관법이 많았는데 요즘의 연주를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년주, 년지 이게 뿔이라고 조상으로부터 윗세대로부터 물려온 DNA, 유전자 같은 거여서 굉장히 미신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윗세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이 년지도 내 본능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주를 내 잠재력이라고도 하는데 년주도 조상으로부터 윗세대로부터 내려온 내 유전자니까 그게 나의 잠재력이고 나의 본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하라는 글자가 만약 인성으로 있으면 여포 같은 오하, 말이 있는 거니까 내 모든 걸 보여주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인성이에요. 나를 지키고 수용적인 인성이니까 막 들이대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집안 어른들은 다 파이팅 있는데 난 왜 이러지? 할 수도 있고, 세상을 밝히려는 강한 욕망을 품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와일드한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고, 이게 또 인성이니까 나를 지키는 힘이 오하로 있어서 자기 방어나 나 여포 있다, 건드리지 마 하는 자기 포장 기술, 살아남기 위한 약간의 과장, 이런 게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휘하는 왕인 일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본진과 좀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월지에 본진과 오화를 연결시키는 글자인 인목이나 사화, 오화, 술토, 미토가 있으면 소통이 되기도 하는데, 월지에 자수나 해수, 신금이나 유금 같은 글자가 있으면 오화는 왕과 소통이 거의 안 돼서 별 쓸모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월지에 얘네들이 여포를 숙청시키려 할 수도 있죠.
일간이 왕이 있는 곳이라면 멀리 떨어진 연주는 울타리, 성곽 같은 거고, 월주는 왕이 있는 궁전, 건물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나라의 메인이고 랜드마크 같은 거라 해야 되나? 내 사주 나라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어서 여기를 직업 자리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또 직업이라고 딱 월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사회적인 나의 모습이나 나와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이다,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또 월주는 어렸을 때부터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누구는 평생이 될 수도 있는데, 월주는 내 인생에 공부나 뭐 일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좀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는 것, 뭐 이런 거라 보셔도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 나는 연구직을 하고 있다, 그냥 부모가 바래서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다, 예체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월이 편관이면 어쩌다 보니 힘든 거고, 월이 상관이면 어쩌다 보니 안정이 없는 거예요. 월이 정관이면 어쩌다 보니 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평균 이상이 돼야 하는 환경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 인연이 돼서 했는데, 또 잘 맞으면 평생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했던 전공이나 그들이 원하는 거, 그분들이 원하는 직업,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만약 개인적 공간인 일이나 시에서 월과 충 때리거나 서로 극하는 글자들이 오면 이걸 거부한다 라는 뜻도 됩니다. 평생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긴 한데, 어쨌든 월은 본진,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얼굴 마담 같은 거여서, 여기 월주 관리를 잘 못하면 무시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보다 천간이 더 잘 나타나는데, 만약 월간이 을목이에요. 그래서 을목의 특성인 꽃 같고 바람 같은 자유로운 영혼같이 보여지는데, 월지가 축토면 굉장히 꽝꽝 얼어붙은 겨울의 기운으로 실제로는 고민이 많고 상당히 현실적인데 자유로운 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연예인이나 영업할 때 은근히 좋아요. 웃으면서 순수하게 잘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는 수를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을축이라는 글자가 월주에 있으면 남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건 보통 일할 때나 별로 안 친한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을축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날 이렇게 안 볼 가능성이 큽니다. 월주가 을축일 때 연주도 이거랑 비슷한 글자들이나 서로 상생하는 글자들, 예를 들어 을유나 갑신, 개축, 정축, 갑인, 병인, 뭐 이런 상생하는 글자들, 비슷한 글자들이 있으면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내 윗세대부터 내려오는 그 기질과 일적인 머리, 그 일머리, 그런 유전자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월과 년이 충하거나 서로 극하면 이미 초년부터 살짝 삐그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좀 올드하게 해석하면 아버지 때 집안이 몰락했다던가 돈을 날리던가, 아니면 망한 집안인데 우리 부모님이 자수성가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회사로 따지면 내가 속한 부서가 본부랑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 일적으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정책이나 법, 규칙 같은 게 계속 변동하는 것도 돼요. 년, 월이 서로 충돌하고 극하고 있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내가 속한 사회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뭐가 자주 바뀌는 세상에 사는 거죠. 뭐 시험 날짜가 바뀐다던가 부동산 정책도 자주 바뀌어서 년과 월의 충이나 극이 있으신 분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이사를 가던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같은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월이 내 랜드마크니까 이걸 잘 이겨내면 나는 그런 변화를 잘 대처하는 사람인 거고, 위기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순발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걸 못 이겨내면 나는 잘 안 풀리는 사람인 거고, 실속 없이 이것저것 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약간 비운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일간이 왕이 있는 자리니까 년이 성곽, 울타리고 월은 궁전, 내 본진인데, 이 년, 월이 튼튼하면 외부의 침략이나 그런 공격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지만, 일과 시, 내 개인적인 자리가 위태하면 내부 분열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들어가니까 좀 허름한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훤칠하고 예쁘고 멋있는데 마인드는 거의 뭐 쫌팽이, 쫌생이, 얌생이였던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는 일과 시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댓글에 제 사주의 격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요즘에 월을 보고 격을 나누고 직업을 좀 판단하는 게 핵가족도 아닌 핵사람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년과 월이 부실해서 외부의 침략이 있고 좀 무시를 당해도 일과 시가 튼튼하면 알아서 세상이 나를 사용해요. 내가 아무리 사회성이 떨어져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자기 능력이 최고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일과 시가 중요한데, 또 일지는 일간인 왕과 함께 가는 자리여서
내가 가장 편하게 있는 자리고 내가 1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싶은 가장 내가 소망하는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일지가 극받고 충받고 아무튼 불안하면 항상 만족을 못하고 자기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가장 편해야 할 곳이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일지가 이렇게 불안한 걸 좋게 해석하면 집에서도 공부나 일 생각을 하는 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한다는 뜻도 되고 항상 도전하고 남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메타인지 같은 게 좋은 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월과 일이 서로 충 때리거나 극하면 정말 사주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일단 정적인 인생은 아닌 거예요. 인생이 좀 와일드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과 월이 안 맞는 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여서 그럽니다. 진짜 넓은 세상이 아니라 내 주변 세상이죠. 넓은 세계라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건 굉장히 큰 그릇이에요. 어쨌든 다 갈아엎고 싶고 묻어가는 게 싫고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듯이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도전하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일단 부모님과 가치관이 좀 안 맞을 수가 있고 잘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팀 프로젝트나 동업 같은 게 상당히 힘들 수가 있고 뭔가 바로 인정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내가 항상 증명해야 되고 진짜 잘해야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인생이 좀 순탄치 않고 꿀 빠는 인생은 아닌 거죠. 네, 그래도 나름 월과 일의 충돌과 극은 이유라도 있는데 그 시와 일의 충과 극은 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명분이 없이 불안하고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요즘에 더 무서운 게 연 월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이 오는 건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 위치나 나의 능력, 대인관계, 부모, 이성관계,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공황이 올 수가 있는데 시주에 문제가 생기면 왜 마음의 병이 났는지 특별한 원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명분이 있겠죠.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건데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해결책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남이 위로해줘도 당연히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고질적으로 또 확 그런 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시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정답이 없지만 시주를 잘 가다듬으려면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열린 사고방식, 행복해지는 방법, 수양? 남들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만의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좋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궁성, 자리의 특징은 책이나 유튜브, 블로그에 진짜 엄청 많아서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사주를 통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8글자 전체를 보는 거고 그 글자들의 특성과 이게 어디 자리, 어디 궁에 있는지 확인하고 일간이 나라면 다른 7글자들이 어떤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하나의 사주를 보고 한번 실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고 거지 같은 사주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네, 제 사주인데 먼저 그냥 보기 쉽게 연월과 일시를 잘라요. 연월은 사회적 자리고 일시는 개인적 자리니까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연월과 일시를 자른 다음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는 울타리고 성곽이고 나와 떨어진 자리니까 일단 보지 마세요. 1순위는 아닌 거고 일단 월주와 일주부터 보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월지와 일지에 인신충이 있죠. 일단 뭔가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 사주예요. 단순히 인과 신이 역마니까 역마다 이게 아니라 충하고 있으니까 변화하고 싶은 거고 뭔가 일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고 나와 가족이나 윗사람과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월이라는 월지는 랜드마크로서 내 환경, 내가 인연이 되는 곳 또는 내가 간 곳이나 지금 있는 곳 이런 게 인목이고 인목의 특성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저것 하려는 성향, 호기심이 많고 건물로 따지면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공연장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호기심 많은 예술가들이 여러 공연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인데 이런 인목이 일간인 나, 무토의 편관으로 작용하니까 나를 억압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마치 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빡세게 여러 도전을 하면서 사는 환경인데 또 월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이건 비견으로 나와 이 힘든 편관, 인목의 환경을 견뎌나갈 친구나 동료가 있다는 거고 혼자 있거나 혼자 뭘 하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같이 뭐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일적인 얘기나 인목, 편관의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를 같이 함께할 사람이 있는 건데 일지에 인신충이 있으니까 좀 관계가 빠그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금 위에 있고 비견은 인목 위에 있어서 딱 잘 맞는다 라기보다는 일적인 환경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걸 헤쳐나가는 가치관과 노하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여서 더 잘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서로 이해하고 조율을 잘하고 균형을 맞추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무인이 내 랜드마크 같은 내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편관이라는 힘듦을 무토, 비견, 친구처럼 잘 중재하고 이겨내는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울타리인 연주인 경호도 식신 정인으로 오화도 에너지가 있고 경금은 식신으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성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알고 보면 일과 시주에 날카로운 금, 식상이 얘네를 충하고 있어서 이것들은 모두 가식이고 거짓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이라는 환경에 신금이 충하는 거여서 이건 인목을 다듬고 싶다라는 것도 돼요. 인월의 새싹들이 꽃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빨리 신금이라는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거여서 성격이 급하고 초조함이 많습니다. 또 이 일지의 신금은 시주의 신유, 강한 금으로 인해 강한 금의 기운이 된 거예요. 금이 무토의 식상인데 이 사주는 월이 편관이어서 식상의 환경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식상이 강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월이 편관이기 때문에 나를 눌러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식상의 직거리를 하고 싶어요. 게다가 금이어서 예민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승질을 확 내고 싶지만 인월, 편관월이어서 전문용어로 족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갈등을 하는 건데 인월은 순수하고 하고자 하는 걸 해야 되지만 현실적인 금이 강해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많다고 해서 인목보다 절대로 금이 더 센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무리 사주에 가을의 기운이 강해도 태어난 건 초봄인 인월에 태어난 거기 때문에 금이 나무를 확 이길 수는 없어요. 뭐 잠깐 이길 수는 있겠지만 또 나무가 강해지는 시기가 무조건 옵니다. 이건 마치 무토일간이 왕이라면 인목의 편관, 싸움을 즐기는 활기찬 장수들이 주변에 많은데 내 주변의 참모나 가족들이 쟤네들, 장수들 다 공부시켜서 더 똑똑하게 만드세요 하는 거예요. 인목들은 나에게 그냥 적들을 먼저 쳐서 싸우자, 밀어붙이자, 공격하자 이러는 거고, 금, 식상들은 아니다. 더 작전 회의하고 전술 공부 같은 거래서 인목들을 더 다듬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이러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 나는 갈팡질팡하고 빨리 뭔가를 선택하고 싶지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일과 시가 내 마음이니까 금, 식상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지만 인목이라는 장수들을 무시하면 반역이 일어나니까 고민을 하는 건데, 또 재밌는 건 인목이 연지인 오화와 인호 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목이 내가 아니라 남, 바깥의 오화, 정인인 체면이나 보여지는 모습, 여포처럼 있어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멋있게 폼나게 살고 싶어서 좀 무모함이 있었어요. 한 20대 중반 정도까지 정말 좀 멋있게 살고 싶어서 여러 도전도 하고 불안하고 거지 같지만 꿈과 열정이 있고 막 그랬는데 결국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뒤늦게 깨달은 거죠. 요즘은 그냥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제멋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지금도 눈치 많이 보고 비교하고 예민하고 생각 많고 진짜 이 타고난 기질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상담가로서는 자기 세계에 빠지지 않고 상담해 줄 수가 있고, 뭐 공감 능력 같은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심리와 삶의 만족도는 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에 물의 기운, 재성이 없는데 이런 없는 기운은 처음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8글자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없는 오행이나 육친을 보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사실 명리학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사주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내 사주 8글자들을 잘 활용하면 없는 글자들 필요도 없습니다. 별 의미도 없어요. 없는 글자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따라오고, 근데 이 사주 팔자를 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글자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거예요. 저도 이 사주를 잘 해결하면 물의 기운, 재성이 알아서 따라오겠죠? 근데 이걸 해결 못하니까 괜히 재성과 물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 재성, 물의 기운은 일찌감치 포기했고 이 사주에 오화의 힘을 더 길러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아니면 그냥 월지의 인목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인월의 호랑이처럼 막 할까? 또 아니면 일과 시에 있는 금식상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나를 잘 다듬을까? 또 아니면 월간의 무토들과 그냥 소박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며 행복하게 살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탄탄하지 않고 좀 사주 구조가 애매하니까 행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것도 됩니다. 어떤 글자, 기운에 몰빵되지 않은 사주니까 변화에 대한 대처가 나름 괜찮고 쥐구멍을 막 여러 개 팔 수도 있고, 어차피 탄탄하고 강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막 살 수 있는 사주기도 해요. 네, 제가 쫄보여서 그렇지. 네, 어떤 글자를 더 키울지 확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해가는데 답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행복한 인생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게 용신인데 이렇게 계속 자신의 마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내가 가진 사주 팔자 빼고 다 바뀌는 게 세상이니까 내 사주를 그 시간과 환경에 맞게 유동성 있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용신 귀신 나누는 게 재밌어요. 저도 운세 영상 찍을 때 몇 번 말하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용신은 단순하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때와 내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사주 전체를 잘 연구해서 풀어본 다음에 이때는 어떤 글자를 용신으로 사용하고 저 때는 이 글자를 용신으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사주를 풀고 용신을 정하면 명리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